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그래도 좀 즐거운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짐작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현재 처해져 있는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유불리가 좀 갈렸기 때문에 어떤 날은 또 괜찮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안 좋기도 한 그런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세를 타고 흐르는 상승하는 종목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 쉽지 않은 흐름도 뭐랄까요, 이렇게 갖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제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진행이 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될지 여러 가지 경조사라든지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 몇 명까지 허용이 되고 언제까지 시간을 열어두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위드 코로나의 초안이 발표되면서 여행과 항공주가 강세를 가졌죠. 이를테면 모두 투어가 6.99% 상승을 했고요. 진에어가 6.38% 정도 상승을 하는 등의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산중공업 이제 해외 원자력 발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13.94%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이 11.98%까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아주 원전주의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의 이 원전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또 UN COP26이라고 하는 이제 기후 변화를 논의하는 국가 간 최고 회의죠. 이제 그 논의를 앞두고 한전기술이 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우선은요, 이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그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불려지는 COP, 그죠? 그 COP의 Conference of Parties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것의 이제 26번째 행사 COP26이 곧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서 아마도 저탄소에 대한 이슈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들 관련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서 정말 그야말로 원전 관련주들이 아름다운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 정재훈 이 한국수력원자력 그 사장님이시죠. 이분께서 국감에서도 그랬고요. 말씀을 하셨고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21일에 지난주죠.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몇 조 단위의 해외 원전 사업 계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밝혔고요. 요거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아직 발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재료는 있는 기대감의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 안전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 해외 원전 수주 실적을 지적하자 여태까지는 해외 수출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곧 사업 계약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정재훈 사장님께서는 이어서 지금 실질 협상이 거의 끝났고 계약 체결되면 우리 협력 기업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협력 기업들이 그 중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팀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의 그 원자력에 있어서 탑티어 찍고 있는 두산중공업, 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고요. 아울러서 정 사장이 언급한 계약은 10억 달러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참여권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정책이나 전력 수급을 떠나서 원자력 생태계만을 따져본다면 한수원 CEO로서는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재개돼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 뭐 정부 정책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도 어떤 객관적으로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한수원의 CEO로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 원전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슈화가 되고 있는, 기반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한울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정재훈 사장님의 말씀, 그죠? 탈원전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소신 발언이다. 뭐 책임 회피용 선긋기다. 라는 어떤 이런 소제목이 좀 달렸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국 수력 원자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께서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해외 수주에 대한 이슈가 없었으나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큰 규모의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도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원전 시장, 탈원전으로 인한 몇몇 회사들이 상당히 좀 고전했던 것,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완전 반대되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게 어떤 재료가 있기 전에라도 시장에서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드렸고, 시세가 오늘 나온 겁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이거 같습니다. 보면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정 사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새로운 결정이라는 것이 탈원전이 아니라 탈원전보다는 친원전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달성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SMR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미국인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있죠. 기술력에 있어서는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점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 어찌 보면 말미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기존 정부가 유지되거나 바뀌거나에 상관없이 사실은 이 원전을 써야 된다라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이슈는 계속 될 것이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안철수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국민의 당 대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가 세금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던 그 내용을 아마 이 헤드라인을 이 기자님께서 조금 인용하신 것 같아요.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만큼 탄소 중립을 함에 있어서 석유와 석탄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의 이 모든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신재생 에너지로 메이크업할 수가 없으니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전 개발을 통한 투자와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기조입니다. 전 세계가 다 원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 하나의 목적, 뭐랄까요, 어떤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속에서 어쨌든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각으로 9시 30분인데요. 유럽 시장은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큰 하자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과 다우지수, S&P 500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직은 큰 안 좋은 흐름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11월 3일인가요? 아마 FOMC 회의가 이제 곧 열리게 될 것이죠. 차주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앞두고 나서 조금은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번 주 말로 가면 갈수록 어찌 보면 강한 드라이브보다는
조금은 눈치 보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11월 3일에 FOMC 회의입니다. 그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번 주 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주 한 목요일까지도 한번 이 원전 관련주들이 드라이브를 세게 한번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기에 앞서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다행인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또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코스닥이 괜찮은 흐름이었었는데 이번 주 초는 조금은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약보합 수준의 0.08% 하락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외국인이 364억, 기관이 2580억 정도 순매수했다라는 점, 거기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매도 먼저 보면 오늘 외국인이 733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래에 보기 드문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강한 상승에 많이 털렸습니다. 752억, 개인은 많이 털렸습니다. 그래서 752억 개인들이 순매도를 해버렸고요. 기관은 13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금융투자가 단기적으로 샀던 물량들을 쭉 팔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고 1차적으로. 반면에 보험투신 사모은행 연기금 기타 법인 뭐까지 전부 다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다 물량을 좀 쓸어간 상황이다. 안 그래도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두산중공업 계속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뭐 매동을 까보니까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 구간대 올라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3,000원에서 27,000원까지 박스권에 진입을 할 것이다. 중요한 거는 이제 27,000원 정도 되는, 지난번에 3번이나 돌파 시도를 하고 한 번은 돌파하고 날아갔었다가 밀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2번 정도 돌파하고 미끄러졌던 27,000원 정도의 이 라인을 과연 종가 기준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흐름 자체가 이 구간대에서 한 번은 물론 갔지만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나서 밀렸죠. 이번에 과연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마도 여기가 하나의 어떤 그 저항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00원 정도가 되면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들어온 물량들이, 외국인의 좀 수량들이 강하고요. 그 금액으로 인해서 수급과 이슈 두 가지가 지금 만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뭐 다시 한번 또 3만원 돌파를 시도를 할 것도 같고 해서, 저는 아직 뭐 아주 고점에서 잡으셔가지고 물린 분들이 이제 없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흔들흔들 한다고 해서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홀딩의 흐름으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물론 이 지표로 보면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매수권에 있어요. 과매수권에는 있습니다만 과매수권에 진입하고도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케이스 보면. 그리고 현재 보면 뭐 OBV 차트도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갭으로 쫙 밀거나 아니면 좀 밀렸다가 양봉으로 들어 올려서 27,000원 돌파하고 나서 조금 거래량이 실리는 양봉이 나온다면 저는 28,000원 돌파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한 며칠 정도 상간에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해서 아주 좋은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두산 EUB라는 이 우선주도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했고요. 아직 이 한 17만원 정도 라인 정도까지는 좀 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우선주, 두산 EUB 이런 종목들도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19%나 상승을 했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한전 KPS, 얘도 지금 오늘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두산중공업만큼. 그렇지만 관심을 가질 자리에 있고, 또 한전기술도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치면서 갭으로 밀어 올리는 느낌입니다. 아직은 전고점 5만원에 대한 터치 시도를 하려면 최소한 10%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갈지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에너토크도 지금 보면 같이 흐름을 강하게 상승 추세로 돌려세우고 있고요. 지난번 6, 7월의 흐름을 가져갔던 것들만큼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다 묶어서 만약에 전고 좀 돌파한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 고점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밀린다라든지 그러면 뭐 상당 부분 다시 한번 하방으로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고, 그때 어떤 상황이 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서전기전 정도, 그죠? 말씀드렸지만 서전기전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흐름 중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묶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묶어서. 그렇다면 오늘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 27,000원을 돌파해서 양봉 뽑으면서 거래량 실린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다 같이 이 종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막 수익 실현하고 싶고 팔고 싶고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엄청난 기다림 속에서 조정 구간도 이겨내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는데 팔기보다는 한번 기다려보는 거 어떻겠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나름대로 좀 실리면서 꽉 채운 양봉이 나왔거든요. 아마도 내일 조금 더 밀고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시간 외 단일가에서는 0.58%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재료도 살아 있고 수급도 괜찮고, 그죠? 자,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근데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자리다. 충분히 한번 더 들어올릴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시장 자체가 아주 나쁜 상황도 아니고요. FOMC까지도 일주일가량 남았고요. 하니까 요 원전 관련해서는 그 COP26, 그죠? 그때도 또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 탄소 중립 뭐 이렇게 COP26은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그죠? 기후변화를 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이 원전이니 뭐 탄소 중립이니 신재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조금 더 룸이 남아있다, 지켜볼 만한 자리다, 중장기로 봐서 괜찮은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 걸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해보고요.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흐름들이 내일 모레 글피까지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매도 한번 보죠. 자, 오늘 코스닥과 거래소가 있다면 오늘 공매도 대금 1등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단연 1등으로 요즘 뭐 크래프톤하고 옥신각신 하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오늘 다시 또 이 거래 공매도 대금으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나왔다. 전체에서도 보면 제일 많이 됐는데요. 상승 근데 많이 됐죠. 자, 만약에 우리 로빈후드라고 하죠. 미국에서 AMC의 엄청난 로빈후드 개미의 그야말로 매수세로 인해서, 블랙베리도 그렇고요, 밈 주식이라고 표현하죠. 이 공매도 정말 한번 두산중공업이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들어 올리면서 이 공매도들이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정말 상환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지는 그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좀 맞춰보겠고요. 자, 이 27,000원 돌파 후의 안착,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막혔던 이 자리를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 줄 수 있는지, 그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과연 가능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두산중공업 주주들께는 좀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 조금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강하게 좀 더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